안녕하세요. 파이콘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14일 현재 파이콘 가격 45,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조 달러. 어제 기준으로 2.5% 줄어들었고요. 24시간 거래량도 많고,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을 39.3%, 이더리움 점유율 20%, 이더리움 점유율이 좀 많이 올랐네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전체 시총이 거의 한, 1100조 원 정도 되고, 이더리움이 거의 한 550조 정도 되네요. 거의 삼성이랑 비슷하죠.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삼성 훨씬 더 넘었죠. 이더리움이 거의 한 2배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코인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오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구매한 코인을 한번 보면 디센트럴랜드 마나 코인, 그 다음에 라이브피어,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이브피어 역시 파일코인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뭔가 구동이 될 때 이 동영상을 파일코인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치키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파일코인에 저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그 7일 동안 많이 거의 한 4,500개 정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거는 이제 웹 3.0에서 정말,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죠. 웹 3.0에서 정말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예요. 광고 수익 자체를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도 한 6,000개 정도 구매했고요. 파일코인도 한 2,000개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솔라나를 계속 구매하고 있는, 지금 이 솔라나에서 또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솔칙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솔라나 기반의 게임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하죠. NFT 게임이고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구동을 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NFT 게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수익을 번다. 돈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좀 이따가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계속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부 상품 도지 결제 도입 여부 확인. 그래서 이 얘기 하자마자 바로 도지코인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보면은 테슬라는 도지와 함께 일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방금 그냥 2시간 전에 그냥 얘기를 해버렸는데, 바로 지금 도지코인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상 가고 있죠. 31% 바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도지코인 자체가 일론 머스크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뭐가 있냐면 비트, 이더, 그리고 도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이더는 뭐 당연하게끔 올라가는 거고, 도지코인 계속 테슬라가 언급을 하고 있죠. 원래 이 테슬라 결제가 비트코인으로 됐었는데, 얘가 탄소 배출 때문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도지코인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결제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가 그냥 일론 머스크 한번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늘 바로 도지 30% 바로 찍어주죠. 역시 아직 전 세계 최고 부자 아직 죽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BTS 없고 두나무, 업비트죠. 업비트 가지고 있는 회사죠. 두나무 주식회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원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사명을 변경했죠. 그래서 BTS가 있는 곳이죠.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NFT 사업 내년부터 진행을 하고요. JV라고 하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나무에서 NFT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NFT 있잖아요. 여기서 NFT 굉장히 거래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업비트에서도. 결론은 이제 BTS 방탄소년단 NFT를 출시를 해서 미국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BTS 방탄소년단 사진 딱 찍어 놓고 NFT화 시키고 이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팬들이 이거를 살까요? 안 살까요? 어마어마하게 사겠죠. 그런데 이 시장 결제가 무엇으로 되게끔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당연히 이더리움 되죠. 당연히 이더리움 되고 이더리움의 가치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더리움 말고 또 업비트에서 새로운 코인을 내놓을 수 있어요. 바로 상장시키고 할 수 있는 코인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비트코인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업비트는 사업에만 안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가상거래소 이 업비트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뭘 하겠냐,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와 함께 미국으로 진출해 NFT 사업을 펼친다. 이거 제가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죠. 이 비전을 실현해줄 천병은 내년 미국의 하이브와 함께 설립하는 합작법인 JV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좀 잘 돼서 국위 선정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NFT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돼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돼요. 이 NFT 게임도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NFT 게임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굴이에요. 예. 이 NFT 게임은 채굴입니다. 채굴. 그래서 NFT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그 캐릭터를 NFT 캐릭터를 사서 얘가 노드라고,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노드가 막 일을 해가지고 채굴을 합니다. 그럼 이 채굴된 뭐 골드나 뭐 어떠한 토큰이 있겠죠. 그 토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NFT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내가 이 NFT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업비트에서 그냥 10만원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건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BTS 워낙 팬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NFT 굉장히 핫합니다. 똑똑해요, 두나무. 그리고 네 번째, 코인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말씀드리자면, 코인을 싸게 사는 방법은 김치 프리미엄이 없을 때 바이낸스에 테더로 교환을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 100만원일 때 100만원이라는 현금이 있어요. 이 현금이 있으면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업비트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업비트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글로벌 시세와 5% 이상 가격 차이 발생, 이게 뜨잖아요. 얘가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얘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김치가 이제 한국을 뜻하는 거고 프리미엄이 이제 P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코인 가격이 비싸다 이거예요. 비싸다. 예.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빠져야 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빠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리플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이제 글로벌 시에서 6%, 그러니까 100만원치 업비트에서 리플을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로 보내잖아요. 바이낸스로 보내면 100만원이 94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이 조금 더 비싸다.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없을 때 리플이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싼 거는 트론, 리플은 1000원 정도 들고요. 수수료가. 트론은 한 80원 정도 들고요. 이더리움은 10만원 정도, 지금 가격으로 10만원 정도 들어요.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이나 이 트론이 그게 없을 때, 김치 프리미엄 없을 때, 트론 한번 쳐볼까요? 트론 이렇게 쳐보고, 얘도 5% 이상 되잖아요. 지금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 없을 때 100만원치를 여기 바이낸스에다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낸스에다 보내서 바이낸스에서 뭘 사놓으면 되냐면 이 테더를 사놓는 거예요. 테더, USDT, 달러예요. 그냥 달러 코인이에요. 이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래서 이 테더를 바이낸스에다가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사는 겁니다. 바이낸스에서.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사게 되면은 업비트보다 무조건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의 기준이 이 바이낸스입니다. 전 세계 기준이 이 바이낸스 플러스 미국 코인베이스예요. 이 두 개 연결돼 있거든요. 오더보드가. 그래서 여기서 USDT 현금을 100만원치 넣어놓고 나중에 코인을 사는 거죠. 코인을 사서
여기 보면은 이런 김치 프리미엄 있을 때, 뭐 비트코인 이렇게 5% 김치 프리미엄 있을 때, 리플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 있을 때, 100만 원을 옮기잖아요. 여기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옮기잖아요. 그럼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5% 있다. 그럼 1000만 원어치 옮기잖아요. 1000만 원어치 옮기면은 50만 원 이득 보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코인을 내가 수량을 하나라도 더 늘리고 싶으면 이 바이낸스를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업비트 하지 마시고 이 업비트랑 바이낸스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차액 거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파일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코인을 사서 나중에 업비트에서 뭔가 상장이 됐을 때, 원화 상장이 됐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옮길 수 있는 거죠. 파일코인 가격 한번 볼까요? 36.88불이에요. 그럼 보면 36.88불 곱하기 오늘 환율 1183으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43,000원이에요. 근데 업비트 얼마죠 지금? 파일코인 45,000원. 2,000원 정도 이거 더 비싸죠. 이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코인을 사는 방법은 내가 김치 프리미엄이 없을 때 바이낸스로 옮겨서 테더로 교환을 해두기. 테더는 이제 달러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파일코인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댓글에 그렇게 다시는 분이 있어요. 파일코인 뭐 맨 좋다고만 얘기하냐, 단점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주냐. 단점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코인 생태계가 단점이에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게 IPFS의 기술이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80% 정도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점 하나, 이 IDC 센터,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결론은 이 생태계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더리움처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IDC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네이버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네이버 데이터 센터예요. 친환경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강원도에 있어요. 속초에.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런 큰 데이터 센터, 대용량 데이터 센터는 탄소가 배출이 많이 돼요. 일단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엄청나게 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이 되고, 그 열 때문에 속초의 차가운 공기와 지하수를 이용해 서버실의 온도를 낮추는 구조인 AMU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했다. 데이터 센터의 50% 이상은 무조건 에어컨입니다. 냉방이에요, 냉방. 무조건 19도에서 21도 사이를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이런 시설 설비가 갖추고 있어야지만 데이터 센터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여기 매년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올해도 10개의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추가가 됩니다. 지금 부산, 뭐 강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대규모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들과 우리들과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채굴업체는 이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있어야죠. 없는 데도 많이 있죠. 공장형 비트코인 채굴 하던 이런 공장형에서는 이런 데는 뭐 제외할게요. 뭐 오피스텔형 이런 데도 제외하고, 이런 IDC 센터가 있는데 이런 IDC 센터에 일반 기업의 데이터가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걸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홍보를 해야겠죠. 우리 회사는 IPFS를 통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보안이 좋습니다. 가격이 쌉니다. 이러한 홍보들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플랫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존에서 만든 거예요. 아마존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뭐 50테라에 월 얼마, 기가바이트당 얼마, 몇 원, 지금 한 3원 정도 하죠. 2.5원, 3원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500테라당 뭐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런 플랫폼이 고객들이 쉽게 와서 서버를 맡길 수 있는 이런 뭔가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웹하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죠. 이 웹하드, 마이링크 플러스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보다 한 단계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올리고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야 일반 기업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파일코인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선두가 없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선두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점이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IDC 센터도 구축해야 되고 플랫폼도 개발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 채굴 업체에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답은 딱 하나예요. 어렵다요. 어렵다. 왜 이걸 왜 하냐? 그냥 블록 보상으로 채굴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 이게 파일코인의 유일한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파이온 프로젝트의 장점은 무엇이냐? 여기도 역시 채굴 업체죠. 제가 투자한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 웹하드를 개발했고 플랫폼을 개발했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IDC를 홍보를 하고 직원이 12명이에요. 일반적인 채굴 업체 가잖아요. 그러면 코딩할 수 있는 그리고 리눅스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 1명 있으면 돼요. 그럼 파일코인 채굴 가능합니다. 기계에 있으면 채굴 가능해. 세팅해가지고 뭐 1억 정도 주면은 세팅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직원이 12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플랫폼도 개발을 해야 되고 웹하드도 개발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온 프로젝트 같은 채굴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면 많이 생겨날수록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결론은 우리는 뭐냐면 아까 네이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처럼 이런 컨 데이터 센터는 아니지만 우리는 탄소 배출이 없는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일반 기업에게 데이터를 맡겨주고 우리의 파일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는 거죠. 생태계. 요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무지한 노력을 하는 거죠.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회사에 직원이 많은 겁니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만 건강한 파일코인 생태계가 되겠죠. 그래서 단점을 얘기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단점을 말씀드렸고 우리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